우리나라 전체 차문화를 새롭게 조명해보면 원효대사에서 시작된 차문화가 있습니다. 원효는 차를 마신 기록이 있고 차로 사람을 구한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귀족이나 스님들은 비바람이 닿지 않는 높은 격벽의 뒤에서 민중들의 고통을 관망만 하였습니다. 원효도 처음에는 그런 곳에 속했지만 모두 내려놓고 민중 속에 들어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원효의 삶과 그의 사상은 우리 민족의 귀감입니다. 그래서 원효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다성이자 우리 차문화의 개조가 되어야 합니다. 원효는 불교의 대사이지만 지위를 스스로 버리고 소선거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민중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해야 그들의 고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효는 민중들의 고뇌가 자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요술공주와 설총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없어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지진이 난 먼 나라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이해는 처한 환경과 조건이 같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술에 취하기도 하고 저작거리에서 방황하는지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원효가 이런 기행에만 머물렀다면 진정한 깨달은 자가 아닌 파괴성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효는 많은 중생들의 고뇌를 체험해보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방편을 제시합니다. 신라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작은 토지를 가진 어떤 부부가 아이 셋을 낳고 농사짓고 삽니다. 그중 큰아들은 몇 년 전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둘째는 현재 백제와의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안위가 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농업 수확량은 생활이 언제나 곤궁하지만 세금도 내야 하고 부육도 해야 하니 이런 상황의 삶은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절대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효는 이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우라고 하였습니다. 종일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찰나에 기적처럼 현실의 고뇌를 모두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잠시지만 현실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나마 삶의 고통에서 위안이 되어준 나무아미타불 방편은 원효가 남겨준 우리의 정신문화유산입니다. 원효의 사상은 일심, 화쟁과 무예를 근간으로 합니다. 인간은 본래 일심의 상태였으나 말로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본래 일심에서 나온 것을 자각하면 화쟁이 되고 화쟁을 통해 삶의 무예를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 책에서 화쟁은 말로 다툰 것을 화해하는 것이고 무예는 일체의 걸림이 없게 되면 생사의 길에서 초탈한다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화쟁은 쉽게 이해되지만 무예의 의미는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원효는 항상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과 방법으로 교화했습니다. 그러니 무예도 한문으로 기록된 까닭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 재후를 예감하는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찰나에 일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문득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과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맞이한 그에게는 걸리고 후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면 잘못해드린 것들이 생각나서 늘 마음에 걸립니다. 한 번의 의견 충돌로 오랜 친구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후회가 생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소 주위에 고맙다는 생각과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곧 무예가 이루어진 삶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 재후를 예감하는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찰나에 일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문득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과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맞이한 그에게는 걸리고 후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면 잘못해드린 것들이 생각나서 늘 마음에 걸립니다. 한 번의 의견 충돌로 오랜 친구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후회가 생기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소 주위에 고맙다는 생각과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곧 무예가 이루어진 삶이 됩니다. 원효의 무예 백차와 7g의 차는 만드는 방법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현대 백차 제조법과도 완벽하게 같습니다. 백차는 듣거나 비비지 않고
오직 볕에 말릴 뿐입니다. 7g의 차는 신라시대 원효에서 시작되어 1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초이가 동다송에 7g 스님들의 차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세계 최초의 백차 제조법과 7g의 차가 원효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효가 민중을 구한 무예백차를 근간으로 무예다회 운동을 시작합니다. 무예다회는 무예백차를 바탕으로 원효의 사상인 화쟁과 무예를 정신덕목으로 삼는 자문화 활동입니다. 화쟁은 상호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무예다회에서는 화쟁을 이루기 위해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한다로 해석합니다. 걸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무예는 상대의 정성을 다한다로 해석하고 차자리에 적용합니다. 무예다회를 행하는데 일정한 격식은 없습니다. 차를 주재하는 사람은 구성원이 번갈아가며 하고 무예다회의 정신을 지키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라면 어떠한 형식이라도 좋습니다. 무예다회는 가정에서 시작하여 직장, 사회 등에서 보편적으로 행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다회 활동입니다. 원효의 삶은 홍익 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원효에서 시작된 무예다회는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중국은 차와 자문화의 발상지라는 장점을 살리고 일본은 송나라 자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해오면서 나름의 형식화를 이루어 자신들의 고급 문화로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원효에서 시작된 우리의 무예다회 운동은 형식이나 절차가 아닌 마음으로 무예를 실천하는 자문화입니다. 원효가 차로 사람을 구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때는 670년경 갑화 양곡의 한 나무 아래에서 원효대사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나뭇가지 하나를 주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구하라 하고 사라지자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던 원효대사는 주위를 둘러보다 차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입을 따서 절에서처럼 시루에 쪄서 말릴 수 없으니 햇볕에 차를 널어놓고 좌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잘 마른 차를 망태에 넣고 산을 내려가니 마을에 역병이 돌아 곳곳에서 병든 이들의 앓는 소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효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만들어 온 차를 끓여 마시게 하였더니 얼마 뒤 역병이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원효에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효대사가 만든 차는 찻잎을 따서 단지 햇볕에 널어 말린 것입니다. 이것이 원효대사가 차로 사람을 구한 무예백차 전설입니다.